자,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또 한 곳이죠. 부산 북갑.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모두 치열한 경쟁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은 공약 관련인 줄 알았는데, 그죠?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TV 토론 저는 뭐 애니타임 애니콜입니다. 북구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가짜 북구 주민이고 누가 가짜 보수인지를. 저는 한동훈 후보 1대1로 하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서울 동생이 꼭 찍어 보내달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하고 사진 찍어 보내달래. 서울에서. 예, 제 처 같이 왔어요. 인사드려.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럼요. 요즘 저희 뉴스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연일 이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 공개된 여론조사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1%, 한동훈 후보가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징이요. 없음, 모름 수치가 확 이제 줄었죠. 그만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 북갑은요.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 거냐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죠.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50, 박민식 후보와 대결했을 때는 박민식 후보가 37, 50대 37.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때를 가정할 경우 46대 40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죠. 오늘 오전에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있는 후보 등록 기간.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 오늘 안 한답니다. 내일 등록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혹시라도 있을 만한 단일화 때문에 투표용지에 이름 새겨지기 전에 하루라도 늦춰보는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일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선거 운동 본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도 과연 그 소위 단일화의 가능 시한을 뭐 후보 등록 기간 전이라고 볼 때 그 가능성 여부 때문에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다?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게. 반이라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어느 한쪽으로 더 힘이 모아지는 결과가 되게 된다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용지 가 마련되는 그 기한 이후 이전 그리고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그 이전 날 그러니까 28일이 되겠죠. 그때가 오히려 뭐 단일화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한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8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단일화가 되면 2명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3명 이름이 다 프린트가 돼서 이제 나가는 거죠. 단일화를 바라시는 아니.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판이 가장 지금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좀 고민스러운 것 같긴 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근데 좀 장동혁 대표는 하정우는 돼도 한동훈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려운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차 분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 유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하정우 후보 쪽으로 쏠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와 지지 유보층 중에 일부가 오히려 박민식 후보 쪽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 쪽으로 흐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차 분화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그리고 아마도 선거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2차 분화가 벌어질 건데 2차 분화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제대로 잘 이끌어오지 않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용에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얘기하면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만 얘기를 했으니까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짧게 여쭐게요. 잘하고 있죠?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네, 부산 국갑은 단일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단일화 1차 시한인 공식 후보 등록일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되더라도요, 표가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단일화를 혹시 생각하는 분들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과의 단일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 후보의 여태까지의 그런 행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를 상당히 괴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 정치공학적 얘기는 후순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말이 거칠게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제에는 꼭 동의하지 않아요. 민심의 큰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면 내일이 1차 시한으로 좀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양자 대결로 좁혀질 경우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박민식 후보로는 38%가 가고 하정우 후보로 12%, 그리고 없다는 응답도 37%가 나왔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것만 보면 박민식 후보로 온전히 가지 않는 상황이고 일부는 또 하정우 후보에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단일화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 민심,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에서도 사실 지평이 굉장히 넓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저렇게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AI 정책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거를 해서 민주당을 믿지만 북구를 떠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할 원동력을 못 찾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예.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견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안에서 찌그덕거리는 것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싫지만 국민의힘으로는 그 마음이 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북구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지지한다라고 해야지 끝까지 한쪽으로 표가 몰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후보자도 가지고 있고 지지자들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지지한다는 쪽이 많아야지 그쪽으로 단일화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표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메시지는 표를 가지고 단일화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진심으로 보수 단일화를 하고 누구라도 한 명이 양보를 하면서 정말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화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과연 국민의힘 안에 있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더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고요. 이 수치를 잘 기억을 해주시죠. 박민식 후보로는 38%가 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정우, 한동훈이 맞붙는 경우는 어떨까요?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한동훈 후보로 23%밖에 가지 않는데요. 박민식 후보에게 가는 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이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저 수치만 보면은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갖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박민식 후보 본인이 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3자 구도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뛰시는 분들이라면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표지 상에서 3명이었다 2명이라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을 거예요.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아직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 간에
어떤 뭐 교섭이 있을 거고요. 예. 대화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수 전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박민식으로 한동훈으로 간다. 또 한동훈 쪽에서 박민식으로 간다는 표의 어떤 비율을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본 것일 뿐이니까요.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어느 한쪽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표심이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공교롭게도 한동훈 후보로 좁혀졌을 때도 하정우 후보가 12%가 나오고 박민식 후보로 좁혀졌을 때도 하정우 후보로 12%가 갑니다. 김진욱 특보님. 뭔가 고정적인 하정우 후보에 대한 팬층이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저 12% 퍼센트 포인트의 표심에 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단일화라는 것이 1+1은 2다라는 걸 가정하고 지금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오늘 나오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1+1은 0.5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다면 굳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부산 북구의 그 유권자들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단일화의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도대체 그 각 후보들이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저희가 지금 이 단일화 문제를 벌써 2주일 이상 다루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딱 21일 남아있는 6.3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라리 내가 왜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부산 북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노력이 훨씬 더 이 표심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단일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한데 오늘 부산 지역의 범시민단체 연합에서는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더라고요. 김희정 의원이 지역구 부산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3자 구도로 해서 결과를 내자 이런 여론도 물론 있긴 있는 거죠, 부산 내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이대로 가면 민주당에게 그것도 아까 뭐 북구 출신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북구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들도 북구 사람 아닌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부러 만들었던 AI 수석하면서 국가 비전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자기도 출마할까 말까 막 헷갈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북구에서의 이런 단일화를 떠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런 분열상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지역이 이제 북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단일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 대연합이라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자기 걸 누구든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보수 안에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사실은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보루인 지방행정, 입법, 사법, 행정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 보수의 보루를 지킬 수 있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부산에만도 200여 명이 넘는 이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렇게 보수 대연합에 대한 촉구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단일화 마지노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1차 시한은 후보 등록일이고요.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게 18일이니까 저 때가 아마 2차 시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사전투표 전날로 꼽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현주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릴까 싶은데요. 하정우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넘고 앞서 나가면 단일화 얘기가 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정우 후보도 좀 뭔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혀있다라는 평가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하방의 선은 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뭐 정치 신인으로서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도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실수의 국면들을 또 내려놓고 그리고 주민들께 또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나 데이터들의 수치들은 이것이 오히려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해석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하방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실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비전 그리고 정부와 소통되고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수치상에서도 상당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 북갑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